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두 번째 단원인 기체분자 운동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기체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기체분자 운동론을 이용해서 앞에서 공부했던 세 가지 기체 성질들과 관련된 법칙들에 대해서 기체분자 운동론을 한번 해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와 실제기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체분자 운동론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피스톤 안에 다음과 같이 일정량의 기체를 담아뒀습니다. 자, 이 기체는 끊임없이 열운동을 하고 있죠. 이때 이 열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양한 요소들이 열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물리에서 물체의 운동의 부분들을 다룰 때 보통 그 물체의 운동을 모든 현상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하려고 하자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 물체의 운동 현상을 우리가 단순화시키죠. 예를 들면 물체에 가해지는 마찰력이 제로라든지 아니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의 그 변수들을 줄여가면서 그 현상을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체 분자 운동도 우리가 모든 요소들을 다 감안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몇몇 가지들을 가정한 후에 그 가정을 바탕으로 기체 분자 운동을 설명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편리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상기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가정해 가지고 기체 분자 운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보십시오. 기체 분자들이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기체 분자들이 방향성이 있나요? 알짜 방향은 없죠. 즉 무질서하게 무작위적으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체 분자 운동에서 가정은 바로 그래서 빠른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는 다양한 속력 분포를 가지면서 불규칙적으로 이와 같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가정입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은 바로 뭐냐면 이 기체 분자들이 운동하면서 서로 기체 분자가 가까워지면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고려하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그 상호작용은 없다고 무시합니다. 즉 인력이나 반발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다음과 같이 운동하면서 기체 분자들끼리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충돌에 의해서 이 기체 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변화,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얘네들이 완전하게 탄성체로서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죠. 즉 충돌 전과 이후에 에너지 변화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정은 기체 분자니까 분명히 작긴 하지만 일정량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고려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질량은 있지만 부피는 0이다 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이때 이 개의 뭐에만, 온도에만 의존한다 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가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줄여서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기체 분자 운동론이 어떤 편리한 점이 있느냐? 이 각각의 기체 분자들의 우리가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고려함으로써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기체의 법칙들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 5번째에서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상자 안에 기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기체가 들어 있어요. 이때 이 기체 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가정했던 대로 무질서하게 사방으로 이렇게 열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기체 분자에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온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기술하는 역학을 이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던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체 분자는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없어서 우선 단순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단순화할 거냐면 이 기체 분자의 지금 운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수직축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X축, 하나는 Y축, 하나는 G축으로 이 기체 분자의 운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체 분자는 다음과 같이 어느 3차원적으로 움직이지만 X성분 하나만 우리가 우선은 단순화해서 이 기체 분자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자에 이와 같이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길이를 L이라고 해보고, 그리고 이 기체 분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충돌하는 한쪽 면의 단면적을 대문자 A라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체 분자의 질량을 소문자 M이라고 표시해보고 얘의 속도를 X축에 대한 속도를 V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체 분자가 뭐 어떻게 운동할지 모르지만 X 방향 쪽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 벽면에 충돌한 다음에 다시 여기로 돌아와 이쪽 벽면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때 이 기체 분자의 운동량의 변화,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량이니까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의 운동량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무엇이냐면 얘가 지금 X축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죠. 그래서 처음의 운동량은 어떻게 되냐면 mvx가 될 것입니다. 자, 나중은 변화가 일어난 후기 때문에 여기에 부딪히고 이쪽으로 오는 방향이죠.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플러스라고 잡았다면 왼쪽으로 가는 것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가 반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mvx가 될 것입니다. 즉, 이 기체 자체의 운동량 변화는 마이너스 mvx 빼기 mvx가 되므로 이 기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m-2mvx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건 기체의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체가 이렇게 운동량이 변화해서 이 벽을 때렸어요. 그러면 이 벽은 이 기체가 운동량의 변화량만큼 운동량을 또 받았겠죠. 운동량은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 벽이 받은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냐면, 자, 반대 방향으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EMVX의 운동량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기체 분자, 질량 M인 기체 분자가 Vx로 운동하면서 여기에 충돌을 하게 되고 이 벽에 그러면 가해진 힘을 소문자 F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해진 힘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MA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근데 이 가속도는 뭐에 대한 값이냐면 시간 변화량 분의 바로 속력의 변화. 즉 단위 시간 동안 속력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바로 가속도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이어서 기술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델타 T분의 M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M 델타 V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변화예요.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즉 단위 시간 동안의 운동량의 변화라는 것은 바로 그때 가해진 힘을과 같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고쳐서 쓰면 델타 T분의 2m Vx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기체가 여기까지 부딪히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그때 델타 T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바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속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X승분의 속력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단위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데 이동한 거리는 L이 가고 왔으니까 2L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이 Vx분의 2L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F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Vx분의 2L 2m Vx 이렇게 되고, 즉 힘은 약분되니까요. L분의 m 곱하기 Vx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구했냐면 이 소문자 F, 즉 분자 하나가 이 A라는 벽에 갖다 X축 성분으로 가서 부딪히고 다시 이쪽 벽에 도달하는 데까지 이 과정에서 이 벽면에 가한 힘의 크기 F를 지금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기체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n개의 기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n개의 기체가 있다면 그 n개의 기체에 의해서 가해진 힘의 크기 F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기체 하나의 속도의 제곱이 바로 하나가 가해진 힘이었으므로 n개가 가해진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Vx 하나 첫 번째 기체 분자의 속력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기체 분자가 가해졌을 때 속력의 제곱 플러스 쭉 해서 n번째 속력의 제곱, 이게 바로 이 전체 기체가 이 벽면에 가한 힘의 크기겠죠. 자, 근데 얘네들을 전부 이렇게 따질 수 없으므로 얘네들을 평균 내보자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이 제곱인 속력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걔네들의 개수인 n으로 구하면 이게 바로 Vx 부분에 대한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평균 속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에다가 바를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항시키고 이것 대신에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시키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바로 L분의 입자의 개수 n 곱하기 입자 하나의 질량, 똑같은 입자들이니까 m 곱하기 바로 x 성분에 대한 평균 속력으로 전체 힘을, 여기 가해진 힘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압력으로 이걸 다시 표시해 보죠. 자, 압력은 단위 면적당 가해진 힘의 크기예요. 근데 여기서 단위 면적을 우리가 이 벽면이라고 했으므로 단위 면적 A당 가해진 힘의 크기 F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 A 곱하기 L 그 다음에 N M Vx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단위 면적 A 곱하기 여기에서 길이 L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것을 바로 우리는 부피로 고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써보면 이항에서 다시 써보면 PV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입자의 개수 곱하기 입자 하나의 질량 X성분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X성분에 대한 그것으로 이 기체 분자에 대한 X성분에 의해서 가해지는 이쪽 부분에 대한 압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식을 유도해냈습니다. 근데 얘는 X방향 쪽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3차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Y방향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Z방향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을 그러면 모든 방향을 고려해준 속력 U바 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X바의 제곱 플러스 Y축 성분에 대한 제곱 플러스 Z축에 대한 성분 제곱으로 이 3차원적인 평균 속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이 물체는 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에 들어있는 분자들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질서하게 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 축에 대한 평균 속력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정리해서 얘 대신에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PV는 3분의 1 입자수, 입자의 질량, 전체 평균 속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이 입자, 질량이 m인 이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우리 2분의 1 m v 제곱으로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입자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입자의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2분의 1 전체 부분에 대한 언더바의 제곱으로 평균 속력의 제곱으로 이와 같이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얘와 EK 운동 에너지를 연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V는 3분의 1 M, N, 그 다음에 U 바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이상기체의 법칙에 의하면 PV는 nRT와도 같죠. 자, 이때 MU 제곱이 EK였으므로 이거를 이항시켜져 가지고 얘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된가요? 자,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얘를 변형시켜서 정리해보면 3분의 2 이게 이항됐기 때문에 2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2k는 nRT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 얘는 입자 n개가 있고 그 한 개당 운동 에너지가 평균 운동 에너지가 2k이고요. 그 다음에 입자 n개의 RT 이와 같은 식으로 지금 연관이 됐는데 만약에 몰수를 1몰을 이 상자 안에 1몰을 넣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몰의 개수 n이라는 이 1몰의 개수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1몰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수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입자의 개수가. 그리고 이건 2K가 되고요. 이건 1몰이니까 그냥 생략하고 RT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2K만 남겨놓고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2분의 3 바로 아보가드로 수분의 이상기체 상수 곱하기 T가 되는 것이죠. 이상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게 바로 뭐가 되나요? 볼츠만 상수가 됩니다. 볼츠만 상수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 에너지는 바로 뭐에? 이와 같이 2분의 3 KT 즉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와 관계가 나타나고 즉 이상기체에서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